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조선 구마사는 살아있다 라는 제목으로 중국 공산당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구마사와 관련된 기사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드라마 내용은 물론이고 극중에 삽입된 배경음악 역시 중국 전통악기를 사용했다. 태종이 아버지 태조의 환시를 보고 백성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장면, 전형적인 역사 왜곡이죠. 또 중국 전통 음식을 사용했다. 중국식 검을 사용하고 조선 군관들이 중국식 갑옷을 입은 장면이 곳곳에 배치가 됐다. 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조선 구마사는 우리 문화와 우리 역사를 깔보는, 폄훼하는 몇몇 장면이 실수로 또 가끔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음악, 의상, 음식, 소품, 대사, 스토리 등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고 면밀하게 계획된 문화 침략이었습니다.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이 조선구마사는 다행히 눈이 밝은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겨우 2번 방송하고 문을 닫았지만 중국의 거대 자본은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를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또 사이코지만 괜찮아 같은 작품들, 또 조선구마사의 박계옥 작가가 쓴 철인 왕후, 또 여신 강림과 빈센조, 오 주인님 이런 것들이 다 중국품에 물들어 있는 그런 작품들이죠. 야금야금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런 식으로 중국 자본, 또 중국의 콘텐츠, 중국 사상이, 중국 영향력이 우리 문화 콘텐츠를 잠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유튜버의 방송 화면을 캡처한 건데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중국, 저기도 중국, 중국이 스며든 한국 드라마들, 이걸 보시면 중국이 얼마나 깊숙하게 우리 드라마에 들어와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 구마사를 2번 방송하고 문을 닫게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이 중국 자본과 중국 사상에 물든 드라마들이 줄줄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TVN의 간 떨어지는 동거, 또 역시 TVN의 장중록. 간 떨어지는 동거는 이 중국 기업이 직접 제작에 참여를 했고요. 잠중록은 중국 베스트셀러 웹소설을 원작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조선구마사를 쓴 박계옥 작가의 작품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TVN이 자주 등장한다는 건데요. TVN의 모회사가 어딥니까? CJ그룹입니다. CJ그룹은 극장, 식품, 사료, 바이오, 물류 등 CJ그룹의 각 계열사가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시장의 비중이 20%가 넘어요. 계열사별로. 그래서 CGV 같은 경우에는 22%, CJ제일제당은 20%, CJ 대한통운은 무려 27%입니다. 자, 그럼 CJ가 중국 공산당의 부탁을 가장한 명령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중국 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면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CJ의 행태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CJ가 김치 관련 제품을 파오차이로 표기해서 판매 중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에서 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하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한 겁니다. CJ그룹이라고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김치를 자랑스럽게 김치로 표기하고 싶지 파오차이로 이 표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국에서 이걸 팔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CJ는 중국 공산당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기업이다. 자, 여기서 이 포천시의 차이나타운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포천시에서는 공식적으로 포천시 당국이 차이나타운을 건설할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다만 민간 업체 간의 논의 중에 나온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팜 빌리지를 짓겠다는 건데 약 25만 제곱미터, 8만 평 정도 규모로 말 그대로 스마트한 IT를 활용해서
첨단 농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가 한중 민간경제협력 포럼과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신한은행이에요. 자,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하나씩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이 회사는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예요. 자, 이 포천이라고 하는 그 전략적 요충지에 중국 공산당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회사가 IT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또 하나의 이 사업 주체는 한중 민간경제협력 포럼인데 사단법인이고요. 외교부 소관이에요. 이 포럼은 2013년 8월 달에 말 그대로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들이 모여서 중국 복건성에서 조직을 결성을 했습니다. 이 포럼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후원 및 제휴사 한번 보시죠.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상공회의소, 인천경제자유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이제 한국 측 후원사고요. 중국 측은 하북성, 또 산동성, 산서성, 강소성, 하남성, 절강성, 호남성, 귀주성, 복건성 등등 밑에 쭉 이어집니다. 이 포럼이 결코 만만치 않은 포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포럼의 정관을 보면 제4조 사업, 어떤 사업을 하나 한번 보시죠. 중국권 진출을 도모하는 한국 기업의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중화인, 여러분 중국인이 아니고 중화인입니다. 중화인 및 중화기업의 국내 투자 및 사업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제한 중화인 및 중화기업의 한국 내 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눈에 확 띄는 게 있죠. 한국 내 차이나타운 설립 지원사업입니다. 이 포럼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뉴스위크에 보도된 기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뉴스위크는 중국의 통일전선 조직이 600개가 미국에서 암약하고 미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뉴스위크가 실었습니다. 정치 외교 분야만이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모든 단체가 중국 공산당의 이익 실현을 위한 통일전선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전선 조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인이 소속된 모든 단체가 통일전선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각 대학에 미국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대학에 중국인 학생회가 있는데 대표적인 통일전선 조직이고, 또 이 중국인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요. 대학에서 아태지역 학생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거기다가 몇 안 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마치 이제 중국은 뒤로 숨고 아태 지역 그 학생회 명의로 이렇게 반미 또 반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또 중국인 상공인회, 또 기업을 가장한 통전 조직도 부지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랄지 무슨 상공인회랄지 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인이 소속된 모든 조직은 통일전선 조직이다. 제가 전에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는 민간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공민만 있을 뿐이에요. 공민. 중국에는 민간 기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공산당에서 이 재산을 내놔 그러면은 즉시 이 모든 재산을 바쳐야 되는 그런 나라가 중국 공산당이에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중국에는 우리와 같은 시민 또 민간 기업이라는 게 없고 모든 개인과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 손바닥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꼭두각시들이다 라는 걸 명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아까 그 기사로 돌아왔습니다. 포천시에서 직접 포천시의 사업으로 하는 차이나타운은 없지만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조직인 한중민간경제협력 포럼과 중국 공산당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주축이 돼서 스마트팜 빌리지 사업을 한다. 포천에서 차이나타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살벌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분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를 보면은 상하이 펑깅 비즈니스 컨설턴트 파트너십이라는 그 중국 측 이 주체로부터 5.78% 이 지분 투자를 받았고, 또 텐센트로부터 4.36%,
합하면 한 뭐 10% 정도 되는데 이 10%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지분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중국을 시장으로 상정을 하고 사업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의 앞으로의 모든 작품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국을 좋게 표현해서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그 위구르의 인권 탄압은 정말 1000만 명이 넘는 그 위구르인들을 아예 말살시키려고 지금 책동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또 홍콩 민주화 운동을 잔인하게 탄압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고 뭐 중국인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감시 탄압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일체 앞으로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작품에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되는 걸 들을 수가 또 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게임 분야랄지 이 다른 연예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넷마블이라는 그 회사의 지배구조를 보면 넷마블은 우리나라 이 게임 업계 전체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중국 즉 이 텐센트랑 직접적인 이 채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게임이 이제 중국으로 가려면은 중국에서 장사를 하려면 넷마블을 통해야 돼요. 넷마블을 통해서 텐센트를 통해야 중국 시장에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 회사인데 이 회사의 21.8%의 지분을 CJ ENM이 가지고 있어요. CJ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회사죠. 텐센트, 중국 공산당의 손바닥 위에 있는 이 민간 기업을 가장한 선전되고 NC소프트가 이제 넷마블이랑 상호 교차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NC소프트도 중국 공산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저 왼쪽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빅히트, 지금은 하이브로 이름을 바꿨죠. 이 회사는 그 저 유명한 방탄소년단 BTS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한번 보시죠. 넷마블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넷마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J ENM, 텐센트 요 두 개를 합하면 한 40%가량이 되고 무엇보다도 넷마블의 최대 시장이 중국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넷마블이야말로 CJ와 똑같이 중국 공산당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25%의 지분을 빅히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레전드 캐피탈은 이제 중국 거죠. 자, 이걸 두 개를 합하면 뭐 이제 30%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하이브, 빅히트 역시 최대 시장이 중국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브 또 하이브에 소속되어 있는 방탄소년단이 중국 공산당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작년 6월 달에 방탄소년단 BTS가 이 BLM 운동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 운동에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또 재밌는 거는 이때 6월 달에 우리 가수 가수 현아 등을 비롯해서 우리 연예인들이 대거 어떻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BLM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BLM 운동은 흑인 인권 운동을 빙자해서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미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다니는 이 중국 공산당의 이 꼭두각시 조직입니다. BLM 운동 창립자인 그 36살인가 7살 된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그 흑인 여성이 이렇게 모은 돈으로 이 캘리포니아의 아주 고급 주택 세 채를 가지고 있고 조지아주인가 거기도 뭐 고급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 바하마 군도에 있는 휴양지에 고급 별장을 살려고 돌아다니는 사진이 찍혔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 흑인 인권을 내세우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지도층은 원래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치부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더러운 집단인데 거기다가 우리 방탄소년단이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다른 연예인들이랑 같이 때를 맞춰서. 그럼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의 일치? 좀 중국 공산당에 부탁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 방탄소년단, 가수 가수 현아 등등이 소속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부탁을 받았다. 부탁을 빙자한 지령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텐센트는 뭐 우리 IT 기업에 광범위하게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자세히 이것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가는 앞으로 이제 제가 또 여러분과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다른 회사는 어떤가? 우리 JTBC 자회사 JTBC 스튜디오에 텐센트가 1,00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1,00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 1,000억 원 자체도 중요하거니와 JTBC도 이 작품을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 팔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러면 컨텐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호의적인 컨텐츠만 생산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중국 공산당의 주문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풍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돈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로 변해가고 있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라는 작품을 얘들이 준비 중인데 하반기에 방송 예정이라니까 지금 제작 중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작은 그 중국 소설이에요. 중국 소설인데 특히 시진핑 정부를 선전하는 소설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소설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작품이 좋아서 JTBC가 이걸 그야말로 드라마로 제작을 한 걸까요? 작품이 좋아서? JTBC 측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기는 합니다. 제작사가 원작을 구매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박진영 씨의 JYP 엔터테인먼트도 텐센트랑 전략적 제휴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을 못 본 척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제 방송에서 우리 이 미국의 주류 언론 CNN, 워싱턴 포스트, NBC, ABC,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이런 그 미국의 그야말로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어떻게 중국 공산당에 납할수가 됐나. 다 돈 때문입니다. 이 회사들이 모 회사가 다 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다 지난 그 미국 대선 과정에서는 그 트럼프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역할을 했고 진실 보도를 안 하고 친중국 공산당 보도를 하는 거죠. CNN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중공 폐렴 사태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잘했고 트럼프가 아주 못했다 이따위 보도를 한 새끼들이에요.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그 배경에는 그 모 회사들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사연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 이제 지구는 중국이 구한다. 중국 공산당이 점령한 할리우드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할리우드에서 제작되는 영화는 다 중국 공산당의 검열을 받고 있어요. 놀랍게도. 사실은 자기 검열을 합니다. 이것들이.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그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이게 틀어야 되는데 이 미국의 그 거대 영화사들의 이 수익의 반 정도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 컨텐츠가 친중국적일 수밖에 없어요. 중국 공산당의 그 악마적인 면은 전부 다 외면하고 여기 제목처럼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중국이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이 작품을 만드는 거죠. 자,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중국에 다 뺏기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진영으로부터 우리가 왕따가 되고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10년, 20년의 시간을 두고 우리는 다시 그야말로 제3세계 국가로 몰락한다라는 게 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중국 공산당이 깊고 넓게 침투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각 대학 또 중고등학교에 침투하고 있는 이 공자학원을 그 정태를 폭로하고 추방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그 연세대학교에서 시작해서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충북대학교까지 공자학원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각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공자학원 추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혹시 공자학원 이 추방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반맘@네이버.com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 응원 또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멸중공, 중국 공산당은 너무나 그 악마적인 존재라서 하늘이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먼 훗날이 아니라 그야말로 머지 않아서 라는 게 제 확신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또 우리 역할을 하면서 그 날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